연하의 외모는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고 정갈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약간 구부정한 허리는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강인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소박한 옷차림과 항상 챙기는 머릿수건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지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15년간 혼자 살면서도 결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가꾼 텃밭과 자연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과거에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손자 태연을 15년간 키웠던 헌신적인 할머니였습니다. 현재는 농촌에서 홀로 지내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태연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고 난 후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내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하는 욕망과 안정된 현재를 지키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손자에게 28년간 모아온 저축 통장과 편지를 전하는 것이 그녀의 당면 목표이지만 더 큰 목표는 노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75세에 비로소 꽃을 피운다면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산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강연아는 75년을 살아오며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지요. 낡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어요. 손에는 오래된 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길, 연화의 눈길은 저 멀리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햇살에 머물렀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구먼. 연화는 허리를 굽혀 텃밭의 상추를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네요. 작은 성취감이 가슴을 데웠어요. 홀로 지내는 삶, 이 작은 생명들이 연화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 테두리가 반짝이는 봉투가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결혼식 초대장이 나왔어요. 손자 태연의 결혼식. 서울 도심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이라. 연화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울에 가본 적은 있지만 그건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급 호텔이라니. 그런 화려한 곳에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어울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식탁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손자 태연은 어릴 때부터 연화의 품에서 자랐어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손자를 키웠죠. 태연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할 때까지 15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 태연이 이제 장가를 가는군요. 가야지 어쩌겠어. 우리 태연이 결혼하는데. 결심을 굳힌 연하는 장롱을 열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된 한복을 꺼내 보았죠. 남편의 환갑잔치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정성껏 보관했기에 여전히 품위가 느껴졌어요. 이걸 입고 가야겠구먼. 옷장 한켠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28년간 모아온 통장과 손자에게 쓴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태연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한 저축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쌀을 아끼고 반찬을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줄 때가 됐구먼. 연하는 다시 봉투를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작은 보따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평생 살아온 마을을 떠나 손자의 새 출발을 축복하러 가는 길, 연하의 심장은
설렘과 걱정으로 복잡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연하는 창밖을 내다보며 점점 변해가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작은 마을의 논밭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보따리를,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을 안고 서울에 도착했지요. 여기가 맞나?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연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무도 연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서울 출발 전 태연이 보내준 지도를 들여다보던 연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많은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하는 손에 든 종이를 보여주었죠. 이 호텔을 찾고 있는데 다행히 친절한 도움으로 연하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간 연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거대한 유리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가 맞이하는 호텔 로비는 연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저 태연이 결혼식장이 어디인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은 연하의 한복 차림을 잠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현님 결혼식이시죠?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화려한 대리석 계단을 오르던 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낡은 한복을 입은 연하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기 할머니는 누구지? 태연이 친가 쪽 할머니 아니야?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그랜드 볼룸 입구에서 연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태연의 어머니 수진이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은 서둘러 연하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가 좀 조용해서. 수진은 연하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메인 테이블과는 거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습니다. 식장은 점점 하객들로 채워졌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축하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연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무대 위에는 태연과 신부가 들어올 화려한 장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연하는 보따리 속에서 통장과 편지가 담긴 봉투를 꺼내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28년간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태연이 태어나던 날부터 모은 돈,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쓴 편지. 연하는 이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시작할 거예요, 어머님. 수진이 다시 다가와 말했어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제 곧 사랑하는 손자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어요. 연하도 고개를 돌려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연은 품위 있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 서연이 함께했죠. 연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만 갔던 어린 손자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룰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연하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 시간 동안의 모든 추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신랑 강태영 군과 신부 임서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 연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주례사, 축가, 그리고 반지 교환까지 모든 순서가 아름답게 이어졌죠. 이제 신랑 강태현 군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태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연하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어머니이자 할머니신 강연아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언급에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하에게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는 항상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맡아주셨고, 아플 때는 밤새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지켜주셨죠. 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하의 가슴을 울렸어요. 주변의 시선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떠나는 날 사람은 어디에 있든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렀어요.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연하를 향해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가장 행복한 신랑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연의 말이 끝나자 갑작스럽게 스포트라이트가 연하를 비추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연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연하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의 박수 속에서 연하는 태연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향했지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태연의 말에 연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죠. 무대 위에 선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연은 할머니 곁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지요. 연하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어요. 28년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태연아, 이것은 내가 태어난 날부터 모은 것이란다. 연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통장을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지요. 통장을 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금액 앞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2,500만 원. 결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28년 동안 모은 정성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단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부부의 새 출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 연하의 말에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하는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태연의 생일마다 써온 28통의 편지였습니다. 어떤 것은 종이가 바래기도 했고 어떤 것은 잉크가 번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모든 편지에는 변함없는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썼단다. 언젠가 내가 장성해서 읽었으면 했어. 태연은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우리 태연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구나. 오늘 처음 할머니라고 불러주었단다. 더 읽기도 전에 태연의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 서연이 태연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연하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태연 씨의 아내로서 앞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연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연의 부모님도 무대로 올라왔지요. 수지는 연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태연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하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임회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비즈니스맨다운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연하를 향한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유기농 사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처럼 자연을 아끼고 정성으로 농사짓는 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연하는 놀랐어요. 임 회장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지요. 제가 최근 유기농 사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농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객들의 축하와 존경의 시선 속에서 연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났어요. 그녀의 평생 경험이, 그녀의 삶의 지혜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많은 하객들이 연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골 할머니로만 보였던 연하가 이제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했죠. 태연과 서연은 계속해서 연하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의 가족들도 진심 어린 환대를 보였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저희 신혼집에 꼭 놀러 오세요.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서연의 따뜻한 초대에 연하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더 넓어졌어요. 태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연하는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았어요. 서울에서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연하는 생각에 잠겼지요. 태연의 결혼식, 하객들의 존경 어린 시선, 그리고 임 회장의 제안까지.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한다고? 연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태연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긴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연하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를 떠올렸어요. 비가 그치자 연하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언덕 위 남편의 묘소로 향했지요. 무덤 앞에 서서 연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며 살아온 삶. 그녀는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보, 나 서울 가볼까 해. 태연이도 그러잖아.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보라고. 봄비에 젖은 묘비를 닦으며 연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연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찔렀죠. 간신히 집까지 기어들어간 연하는 발목을 살폈어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마을 병원은 일주일 전 문을 닫았고 가까운 병원은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어요. 연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망설였지요. 방금 결혼한 아이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연하는 결국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연은 서연과 함께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그들은 연하를 병원에 데려갔죠. 염자입니다. 당분간 움직임을 최소화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연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태연은 의사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연하에게 다가왔지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연하는 놀랐어요. 서연도 다가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새 아파트는 넓고 할머니 방도 따로 있어요. 태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바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신혼부부 옆에서 뭘 하겠어. 연하의 말에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맛있는 된장찌개랑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임 회장님이 할머니 계속 찾으세요. 유기농 사업 자문도 부탁드리고 싶대요. 연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어요. 5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변화를 갈망했어요. 이 나이에 새 삶을 시작해도 될까? 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 인생을 위해 사셔도 돼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잖아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살아볼까? 다시 묘소를 찾은 연하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연과 서연이 도와주는 가운데 연하는 평생 살아온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연하는 고향을 뒤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에 작별을 고했어요. 태연과 서연은 연하를 맞이하기 위해 이미 서울로 먼저 떠났고 그녀는 마지막 정리를 마친 후 홀로 버스에 올랐지요. 새로운 시작이구먼. 서울에 도착하자 태연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반갑게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태연의 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연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태연의 아파트는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연화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서연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죠. 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방 준비해 놨어요. 연화를 위한 방은 넓고 밝았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태연과 서연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죠.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분까지. 이렇게 좋은 방을 내가 뭘 했다고.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대중교통 이용하기였어요. 태연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할머니에게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노선도와 빠르게 움직이는 전동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연화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태연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그녀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할머니,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태연의 칭찬에 연화는 으쓱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었지요. 두 번째 도전은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였습니다. 서연이 연화에게 새 스마트폰을 선물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화면에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터치 방식도 낯설었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서연의 격려에 연화는 더욱 열심히 배웠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기, 사진 찍기, 그리고 지도 앱으로 길 찾기까지. 몇 주 만에 연화는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 가장 기쁜 변화는 다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연화는 그곳에서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먼. 텃밭에서 일하는 동안 연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어요. 또한 그곳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강 할머니, 이 상추는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키우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의 질문에 연화는 기쁘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었어요. 그녀의 농사 지식은 서울에서도 빛을 발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임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자신의 유기농 사업장을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태연과 함께 방문한 연화는 넓은 비닐하우스와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유기농으로 채소를 키우고 있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어머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임 회장의 말에 연화는 조심스럽게 농장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만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하나둘 짚어나갔죠. 흙의 습도가 너무 높아. 뿌리가 썩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채소들은 햇빛이 더 필요해. 연화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감탄하며 메모를 했어요. 그는 연화에게 매달 한두 번 자문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자문료를 제안했죠. 내가 뭐 큰일 했다고. 연화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임 회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수락했어요. 그렇게 연화는 평생 해온 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시간, 태연과 서연은 연화의 자문 활동에 대해 듣고 기뻐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었죠. 연화는 이 새로운 가족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서연의 말에 연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연하의 새로운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서연이 설레는 표정으로 연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병원 검사지였습니다. 연하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죠. 임신 6주?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연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런 기쁜 소식을 내가 살아서 들을 수 있다니. 연하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75년을 살아오며 많은 슬픔과 기쁨을 경험했지만 이 순간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주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신은 증조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죠. 태연이는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저녁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연하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가족으로, 그것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태연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연하는 태연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사리 나물, 그리고 동그랑땡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서연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작은 아기 신발을 상자에 담아 선물로 포장했죠.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퇴근한 태연이 물었습니다. 연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아기 신발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아내를 껴안고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달려가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의 생활은 더욱 활기찼어요. 그녀는 손주의 아이, 즉 증손자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아기 이불을 짓고 예전에 태연을 위해 만들었던 베개솜을 꺼내 손질했어요. 또한 임신한 서연을 위한 영양식도 정성껏 준비했죠.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 걱정했지만 연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일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무리야. 오히려 이렇게 쓸모있게 지내니 더 좋구먼. 연하의 삶에 또 다른 변화도 찾아왔어요. 아파트 텃밭 관리자가 그녀에게 제안을 했죠. 강 할머니, 혹시 주민들을 위한 텃밭 가꾸기 수업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연하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그녀는 10여 명의 주민들에게 유기농 텃밭 가꾸기의 비결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죠. 흙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씨앗은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면 돼요. 연하의 수업은 단순한 농사법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고 수업은 점점 인기를 얻었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75세 할머니의 도시농부 클래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
신문 기사를 보며 연하는 쑥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평생 경험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죠. 겨울이 찾아오고 연하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태연과 서연이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눈 쌓인 마을은 고요했지만 연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 눈을 치우고 꽃을 올렸어요. 여보, 나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 태연이도 서연이도 잘하고 있고 곧 증손자를 볼 수 있게 됐어.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묘소 앞에 앉아 연하는 지난 1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텃밭 수업, 임회장의 유기농 사업 자문, 그리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 그만 가볼까요? 날이 추워요. 태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하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허브와 화초들이 싱그럽게 자라났죠. 연하는 어느새 도시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산부인과 같이 가실래요?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서연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 8개월 차, 곧 새 생명이 태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연하지. 우리 아기 얼굴 보러 가야지. 병원에서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모니터 속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 번째 세대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무한한 축복이었죠. 할머니, 우리 아기방 꾸미는 거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태연이 때도 아기방을 꾸며봤으니 잘 알지. 주말에 태연과 함께 아기용품점에 간 연하는 현대적인 육아용품들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시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적응했고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지요. 이런 건 필요 없어. 아기는 금방 자라서 못 쓰게 돼. 대신 이런 건 꼭 필요해. 연하의 조언을 따라 태연과 서연은 현명하게 아기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연하는 직접 아기 이불과 속삭이를 만들었어요. 옛날 방식이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죠. 한편 연하의 텃밭 수업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연하는 매주 토요일 30명가량의 수강생들에게 유기농 재배법을 가르쳤죠.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우리도 자연에게 돌려줘야 해요. 흙을 소중히 여기고 식물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답례는 놀라울 만큼 풍성해요. 연하의 가르침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그녀의 철학에 감동하며 존경을 표했어요. 심지어 지역 농업대학에서 특강 제의가 오기도 했지요. 내가 무슨 특강을. 책도 못 배운 시골 할머니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태연의 격려에 연하는 용기를 내어 특강을 수락했습니다. 대학 강당에 서서 60명의 학생들 앞에서 연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땅을 일구며 배웠죠.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연화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연화에게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니. 참 신기한 인생이구먼. 5월의 어느 날 서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서둘러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연아도 함께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할머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태연과 서연이 부탁했습니다. 연아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더없이 소중할 거예요. 연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연우는 어떨까? 연은 나의 이름에서 우는 하늘의 의미로,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연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할머니.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연아는 텃밭에서 어린 연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3달이 된 연우는 밝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연아는 손자에게 토마토와 상추, 바질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이건 토마토야, 연우야. 태연이 아빠도 어렸을 때 이거 참 좋아했지. 물론 연우는 아직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아는 그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텃밭 옆 벤치에 앉아 연아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시골을 떠나 서울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가 75년 동안 살아온 삶이 이렇게 새롭게 꽃피울 줄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연아는 깨달았습니다. 태연과 서연이 텃밭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연아와 연우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4사람은 햇살 아래 평화롭게 시간을 보냈지요. 연아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행복하세요, 할머니? 태연이 물었어요.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의 높은 아파트 사이 작은 텃밭에서 연아는 자신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증손자를 안으며 연아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했죠. 햇살 아래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었어요. 연아의 삶은 마침내 그 자체로 완벽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